자, 봅시다. 고난도 문제는 풀이를 좀 할게요. 빠지신 분은 이제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고. 뭐 저 속도를 누가 건드려 놨나? 왜 이렇게 느려졌지? 자, 봅시다. 예제가 아니고 고난도 1번부터 볼게요. 다 풀면 되지? 그래야 될 것 같아. 1번은 풀었어? 4. 왜 그런가? 자, 1번부터 봅시다.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인데 20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인 20세타가 사인 세타와 같아지는 각 세타의 개수가 뭐냐? 뭔 소리야 이게? 자, 하여튼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인데 20세타라는 것은 0과 10파이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세타라는 게 아주 작은 각이었을 수도 있고 90도에 가까운 좀 큰 각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각이 있을 수 있잖아. 이때 사인 20세타가 20세타 여전히 다시 1사분면 각이어야 됩니다. 1사분면 각인데 사인 20세타가 사인 세타와 같아져야 한다. 이런 거야. 세타라는 각이 어떤 알파라는 각이었으면 20세타 하는 즉 K세타 중에 뭐가 있냐면 2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라든지 4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같은 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사분면인 걸 확인했으니까 사인 값이 같으려면 그냥 각이 같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20세타와 세타가 같아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 20세타와 세타가 같은 각이니까 둘의 차이가 2n파이만큼 나야 된다. 따라서 2파이의 1, 2배, 3배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세타라는 것이 세타라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따라서 19세타는 2n파이다 라고 하면 얘는 0과 20보다 살짝 작은 2분의 39파이 맞나요? 2분의 19파이죠. 10파이보다 살짝 작은 2분의 19파이가 이렇게 될 텐데 요 사이에 같아지는 건 n이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9.5니까 4였을 때까지 8파일 때까지겠죠. 따라서 그런 n의 개수도 4개, 즉 세타의 개수도 4개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굉장히 잘 그리기가 어렵고, 말 그대로 실패해버렸습니다. 자, 너무 그렸는데, 자, A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것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으로.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도 외부에는 수직, 여기도 수직으로 튀어나갔다. 이 사이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여기가 좀 문제죠.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과연 채워져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여기 어디선가 꺾여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여기는 원 모양으로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그렸어. 뒤에 봐봐. 아주 예뻐. 자, 그래서 원의 중심 P가 움직인 거리. 자, 지금 P라는 원의 중심은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말하자면 여기 외부에 있는 둘레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둘레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 아저씨 그림 되게 잘 그려. 요 120도짜리죠. 요런 게 몇 개? 하나, 둘, 서이, 너희. 따라서 호의 길이만을 다 체크해주면 R세타 루트 3에다가 3분의 2파인데 그런 거 4개 있겠다. 여기는 말 그대로 A, 여기도 말 그대로 A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친구인데 중간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잘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면 루트 3이야. 따라서 이게 1이야. 요렇게 1대 루트 3대 2가 되도록. 왜? 2까지 오면은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요런 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테니까 원의 중심은 여기 위치하고 있겠죠. 됐죠? 따라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한 변의 길이 A에서 1만큼을 제외한
a-1만큼을 움직였을 겁니다. 즉 a-1은 몇 개? 4개. 거기다가 2a 더하기 3분의 8 루트 3 파이까지 이렇게 된 게 이제 그 점의 이동 거리죠. 그래서 얘가 뭐야? 23 플러스 루트 3분의 파이 3분의 루트 8 루트 3 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6a-4가 23이어야 되는 거고 a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되겠죠? 키미노 키라이다 뜬뜬뜬 9분의 7파이? 너무 별론데 140도라고 쓸까요? 자, 나머지는 20도 따리들인데 내접하는 원의 중심 여기에 내접원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내접원은 원의 중심이 있었겠죠. 그림으로 보면 티가 좀 안 날 수 있는데 잘 봐주세요. 여기가 P,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이걸 다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면 호 AB의 길이는 뭐겠느냐. 이걸 이렇게 지나는 원을 그렸다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쭉 해서 만나는 점이 원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 반지름이 3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겠다. 됐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러게요. 자, 별거 없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 그러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죠. 왜냐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 모두 3으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겠고 이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밑에 붙어있는 형태가 될 건데 요 전체 각을 알 수 있어. 몇 도인데? 야, 이거 내접원이잖아. 요 각의 몇 배? 절반을 180도에 더한 거 맞지? 250도가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너무 큰데요. 자, 90도에다가 절반 70도를 더하면 160도입니다. 250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자, 90도에다가 절반을 더해서 160도입니다. 나 계산 무슨 실수를 한 거야? 자, 됐어? 160도. 따라서 여기랑 여기는 같은 각일 테니까 요각의 크기, 요각의 크기, 요각의 크기 모두 같다. 따라서 80도고 80도입니다. 요만큼 몇 도? 20도. 따라서 전체의 각은 40도. 따라서 호 AB의 길이는 R에다가 40도. 40도 하면 9분의 4파이인가요? 구라치지 마, 임마! 9분의 2파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나요? 키미노 키르이다 4번 4번 분명히 뭐가 설정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느려졌지? 왜 느려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고칠 수 없음. 한번 세팅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그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자, 4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30도, 60도를 기준으로 이 원을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움직이면서 그 색깔이란 게 변하게 되어 있어. 맞지? 그래서 일단은 30초, 60초 이렇게 변할 때 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800초라고 하지만 진짜 이걸 다 체크할 거나 이거 뭔가 규칙이 있겠죠. 즉 60초. 물론 60초 만에 순환하는지는 모르겠어. 원래 색깔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60초라든지 30초, 120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뭐 똑같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처음에는 흰색이었어요. 회전하면서 흰색은 검은색, 검은색은 흰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OP는 30초 만에 즉 한 바퀴를 돌아오고 B는 OQ는 60초 만에 한 바퀴를 돌아오게 됩니다. 즉 30초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죠. 즉 0초라고 하는 처음에는 흰이었습니다. 화이트였다는 거지.
맞나?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겨요. 30초를 움직여보자. 30초가 지나면 Q가 여기에서 1로 갑니다. 즉 밑에가 검은색이 되었는데 A가 이제 따라오면서 한 바퀴를 다 돌게 되죠. 위에는 검은색으로 바뀌고 밑은 Q가 지금은 일단 먼저 갔을 거 아니야. 지금은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검은색이 됐던 걸 A가 이쪽에서 다시 따라잡아서 다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검흰이 되었다는 얘기죠. 됐나요? 다시 60초 또 30초의 변화를 주면 이제 자 여기서는 잘 봐야 돼. 둘 다 지금 A에 위치해 있어. 얘는 P라는 점은 앞에 쓸게요. 그럼 A에 있었고 B에 있었던 게 여기는 A로 다시 왔고 얘는 A에 오게 되죠. 얘는 무조건 A인데 얘는 다시 B로 가야 돼요. 맞죠? 자 무슨 소리야? 30초 후에는 P도 Q도 여기 있지. 둘 다 A에서 출발이잖아. P가 더 빠를 테니까 P가 먼저 가야 돼. 알겠지? P가 먼저 가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돌아오면서 밑에 있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꿔놨을 겁니다. 뒤따라가는 Q가 움직이면서 이 흰색을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줘요. 검검된다 이 말입니다. 자, 60초가 일단 최소 공배수인데 60초 움직이고 나면 원래대로 된다가 아니라 색깔이 아예 둘 다 검검으로 바뀌어버려. 한 번 더 해보면 확실해지겠죠. 90초가 지나면 이제는 다시 출발지가 A와 B였을 겁니다. A와 B에서 출발해서 다시 A와 A가 돼야 되겠죠. 자, A가 출발하면서 위에는 뭐가 돼? 검은색이던 걸 흰색으로 바꿔주고 Q라는 점이 이제 또 B에서 출발하면서 밑에 걸 뭘로 바꿨을 건데 흰색으로 바꿨을 건데 다시 뒤따라오던 P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고 따라잡게 되면서 검은색으로 바꿔서 흰검으로 끝나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흰이 검흰 됐다가 검검되고 흰검 되죠. 마지막으로 똑같은 변화가 120초에 일어난다라고 보면 한 번 더 해주면 흰으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즉 120초마다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800초라는 건 120초를 6번 반복한 후 80초가 더 남은 상황인데요. 80초라는 것도 60초에다가 20초를 더한 것으로서 여기서 일단 출발. 됐지? 검검이던 게 20초를 움직여야 돼. 시작 지점은 A에 P가 B에 Q가 있었는데 이제 20초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Q가 먼저 움직이든 P는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Q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20초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Q는 20초마다 3분의 2파이만큼을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맞죠? 60초가 전체 한 바퀴니까 3등분한 3분의 2파이만큼을. 그럼 P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전체 2파이의 3분의 2만큼인 3분의 4파이를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자. 검검이었어요. 원래 검은색이니까 얘는 여전히 검은색으로 남아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지나면서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 위에 있는 것도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는데 잘 봐. 얘는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오는 P가 덮으면서 다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800초 후의 검은색 부분의 넓이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전체 원넓이의 3분의 1만큼인 거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 길이가 10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에 2배 해도 되고 그냥 원넓이의 3등분한 거네 해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3분의 100파이라는 넓이로서 검은색이 색칠되어 있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자. 큰일 났다. 5번 어려운데. 5번은 어려워요. 저도 열심히 한번 써보죠. 호이! 5번. 커다란 원이 하나 필요해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이었을 겁니다. 살짝 덥네. 이렇게 커다란 4분원이 있었어요. 어우, 잘 그렸다. 자, 이 4분원이 있었는데 적당한 점피를 하나 잡아서 그어주고 뭐 STR 이렇게 그어주고 자, 한번 그려보자. P 여기다 수선의 발 R 다시 여기다 수선의 발
S 맞나요? 여기서 밑으로 내린 게 T.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린 게 Q. 여기서 다시 1로 내렸던 게 R.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아,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맞나요? R. R이 왼쪽이네? 아, 얘는 U구나, U. 아마나 세상에. 아마나 세상에. U를 써야 되는데 R을 썼군요. U. 됐죠? 맞게 다 썼지? 오케이. ST는 1이고 SU는 8이랍니다. 1과 8일 때 반지름 R을 구해보자가 목표입니다. 적당히 각을 하나 잡는 게 좋겠죠. 세타라는 각을 하나 잡아서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등등으로 표현을 해서 풀어볼 건데 잘 한번 보죠. 너를 세타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이겠죠. 얘도 세타고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입니다. 세타의 위치들을 잘 이해해 두시고 자 전부 다 하나씩 다 표현해 볼게요. 이제 목표는 ST와 SU를 아니까 ST와 SU를 표현하는데 일단 집중을 해야 되겠지 맞지? ST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가야 되겠군요. 자 봅시다. PR이라는 것은 반지름 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며 다시 한번 얘를 구하는 게 목표였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건가? 그렇다면 저걸 이용하고 R 사인으로 가는 게 낫나? 얘가 되려면 요걸 구하겠다. 요걸 구하려면 요 길이가 필요하네. 아, 요 길이를 먼저 표현해야 하는 게 낫겠네요. R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세타니까 다시 한번 사인을 곱하면 요 노란색이 R 사인 세타고 즉 미안해. R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한 번 더 곱한 R 사인 제곱 세타고 한 번 더 사인을 곱해준 네가 R 사인 세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것이 1이에요. 비슷한 방법으로 SU도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SU 자, 이까지 표현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보면 OT의 길이가 R 사인 제곱 세타라는 O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요까지가 이미 R 사인 제곱이잖아. 거기다 코사인 세타 한번 곱하면 밑에 있는 길이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OP가 R이었는데 OQ는 R 코사인 세타죠. 뭐 위에도 표현되어 있죠. R 코사인 세타에다가 R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빼면 그것이 바로 TQ가 뭐 SU잖아요. 근데 이거 정리해보면 R 코사인 세타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결국 R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는 거군요. 아이, 잘렸군요.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저기 있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됐어? R 사인 세제곱 세타는 1이다. R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8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잘 연립해서 R을 구하는 게 목표야. 뭐야 이게? 이러려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냥 루트 막 붙이기엔 좀 너무 그렇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인 건 알겠는데 그 사인 세제곱과 코사인 세제곱을 가르쳐 줘 놓고는 뭐 하자는 거야? 그지? 자, 이걸 이용해서 풀면 돼요. 어쨌든 하나씩 해보죠. 사인 세제곱 세타는 R분의 1이니 사인 세타는 세제곱근 R분의 1이다 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R분의 8이니 코사인 세타는 세제곱근 R분의 2가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거 제곱해서 더해야지가 별로예요. 제곱해서 더한다고 뭐 알 수 있는 게 알 수는 있네요. 제곱해서 더해도 되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잖아.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냥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알고 보니 얘가 2대 1이었다는 소리구만.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세타를 알았으니까 R값 구하면 된다.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맞지? 아니면 그냥 제곱의 합은 1이니까 R의 3분의 2제곱분의 1 더하기 너는 뭐야? R의 3분의 2제곱의 2의 제곱 4 합이 1이다. 이게 뭐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고 한 것입니다. 통분하면 R 3분의 2제곱에 5가 1이니까 R 3분의 2제곱이 5. R은 5의 2분의 3제곱. 따라서 그냥 5루트 5다. 처음엔 나눠가지고 탄젠트를 이용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6번이에요. 필기를 천천히 하세요. 머랭, 이게 머랭 쿠키 같은 놈이네. 반원이 눈뚱뚱해진 것 같은데 다이어트 좀 할까? 자, 다이어트 좀 하고 이렇게 자르면은 그래도 뚱뚱한데. 자, 하여튼 반원이가 있었습니다. 반원이가 있었는데 뭐예요 이게? P0가 여기 있고 P1은 여기인데 P02는 여기 이렇게 잡고 P23는 저기 이렇게 잡고. 원래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커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그림 실력의 한계로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알겠죠? 하하하. 지금 문제에서 P3, P4는 30이라고 한다. 얘가 30이에요. 더 그려져 있는데 저는 안 그릴게요. 처음 각은 1도, 두 번째 각은 2도, 세 번째 각은 3도가 아니라 2의 n제곱이니까 4도입니다. 4도.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 근데 가르쳐 준 건 P3, P4니까 P3, P4한테 좀 가야 될 거 아니야. P3, P4랑 우리는 좀 진중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P3, P4에 이렇게 반지름을 연결하면 같은 반지름이 될 거고,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너 수선에 발 내리면 반 잘려서 15일 거 아니야. 따라서 요각이 몇 도인지 알면 R 코사인 몇 도가 15다 하면은 R 값을 코사인 뭐분의 1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보기에도 지금 그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저각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를 체크해보면 됩니다.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그어도 역시나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같을 건데요. 얘가 1도면 여기도 밑에가 1도, 위에 있는 2도랑 합쳐서 3도짜리입니다. 얘가 3도면 여기도 3도죠. 따라서 둘이 합쳐서 7도니까 여기가 7도예요. R에다가 코사인 7도를 곱하면 15구나. 따라서 R은 코사인 7도분의 15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되겠지? 뭐 이렇게까지 큰 소리가. 뭐 설정하는 게 있나? 원래 속도가 똑같은 거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7번. 한 변의 길이가 아닌 정사각형의 ABCD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 크게 그려버렸나요? 자, 이렇게 그려고 뭐예요? 한 점 E에 대해서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요. 한 점 E를 적당히 잡아서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E를 지나는 너와 너를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서 만나는 점을 뭐 F라고 하나 보죠.
DF를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게 여기서 연결을 했으니까요. 지름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내접하는 원을 그리면 완벽하게 마무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쭉 그리면 여기도 수직하게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원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계산이 좀 중간중간 있어서 그렇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요게 2R이야, 2R. 그지? 그래서 2R에다가 요거 구하면 그게 반지름 길이에요. 누구? 원 DE의 절반이 되는 거지, 맞지? DE의 반지름의 길이가 저거라는 거죠. 저걸 이용해서 구해볼 건데 하나씩 그려보죠. 한 변에 이게 1인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따라서 네가 1이면 여기를 세타라고 주셨으니 너 탄젠트 세타다. 누가? CE가. 그 다음에 선분 DE는 1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이게 또 못 구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가 세타면요, 여기가 세타면요,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DE의 절반이라는 요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뭐를 코사인, 아니 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만큼이죠. 자, 다시 DE의 절반, 요거 원의 중심 M이라고 잠깐 두면 DM의 길이가 2분의 1 탄젠트 세타인데,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곧 너잖아, 너. 맞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돼? 그 반지름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돼? 2분의 1 탄젠트 세타라는 반지름 길이에다 뭐를 곱해? 사인 세타를 곱해. 왜? 요게 세타니까 이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너가 되겠죠. 끝났죠? 2R은 반지름 2분의 1 탄젠트 세타에서 뭐야? 방금 구한 요 길이를 빼는 거죠. 요거 빼면 되니까 2분의 1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따라서 묶어내라. 2분의 1 탄젠트 세타로 묶어내면 1 사인 세타인데 또 그것의 절반이죠. 따라서 반지름 길이 R 세타는 4분의 1 탄젠트 세타 1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표현해주면 되는데 1-가 자꾸 등장하고 이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풀면 되겠죠. 다음은 8번을 풀어봐. 생각을 빨리 풀겠다 이러면은 진도도 나가면 되겠네. 아니 우혁씨는 왜 안 와가지고는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마. 하면 돼? 안 힘들어?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역시 착실한 우리 친구 보소. 자, 어쩔 수가 없죠.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 너무 이렇게 축소된 듯한 느낌이 뽀잉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OP가 나타내는 어떤 적당한 각을 세타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냐? 여기서 수선의 길이를 내린 게 바로 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문제에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코사인 세타죠. 뭐 필요는 한가 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호의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세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게요? 연두색. 이때 이 중심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왜 이런 짓을 했냐면 각도인 세타와 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인 세타를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워서 이 각이라는 것을 호라는 것의 길이로서 비교해 보는 거야. 길이가 되면 이제 우리가 눈이 달렸으니까 알 수 있잖아.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크다는 거. 아니 휘어져 있는 곡선이 직선보단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선이 빗변이니까 얘보다 긴데 그거보다 더 긴 게 세타죠. 따라서 사인 세타보다 세타가 더 크다는 기억의 주장은 너무 당연하고
선생님,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비교하죠? 자, 이거는 연두색인 길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빨간색의 길이 코사인 세타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죠. 이 옆으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연두색의 길이 빨간색의 길이 떨어져 있는데요. 야, 이거 빨간색 일로 이렇게 옮겨서 그냥 생각하면 안 되니? 야, 연두색이 더 크구나. 따라서 세타평에 이동하면, 세타를 옆으로 이동하면 뭐라 부르죠? 이걸? 이항이라고 하나?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어머나. 자, 마지막 디귿이야. 다 부러진다. 자, 디귿.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루트 이 뭔데 이게?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가 아니라 개입니다. 개. 파란색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요거에서 여기까지 길이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게 왜 이건데요? 이 점의 좌표 잠깐 b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에서 bp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코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2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살짝 잘렸네. 다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표현하면 요 삼각형에서 1과 1, 그 다음에 너는 세타 사이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서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BP라는 것의 길이는 루트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아무리 봐도 BP가 주황색 사인보다는 크죠? 따라서 디귿에 주자. 사인 세타는요 작아요. 루트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보다 라는 게 맞는 말인 거죠. 다음은 9번이야. 9번을 보면 빰빠밤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게 되는데 세타가 0과 2파이 사이에는 적당한 값이랍니다. 따라서 A는 양수예요. 코사인도 양수고 사인도 양수인데 1보다 작으니까요. 이 함수 값이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제로라는 상반방정식이죠. 개수가 앞뒤가 이제 그거 한 근일 때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코사인으로 나타내어라. a 플러스 a분의 1은 뭘고, a라는 게 저 방정식의 근인데 저게 뭐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지? 보자. 너 인수분해 해보자. x제곱으로 나눠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3 x 더하기 2 마이너스 3 x분의 1 x제곱분의 1은 제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는 사라졌습니다. 더하기 2까지 하나에 묶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와 2가 더해지면서 없어졌다 생각해도 되겠죠. 분수식인 상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x제곱을 곱했다고 치고 x 하나씩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제로이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 있는 a는 너의 근입니다. y x제곱 더하기 1은 허근이에요. 걔는 좀 곤란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은 제로다라는 값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a라는 값이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죠.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은 3이다. 양변을 a로 나누면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은 3이다는 알겠는데, 아니 저 a가 저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코사인으로 바꿔주냐를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죠?
선생님 근의 공식으로 구한 그런 거는 문제에서 시킨 게 아니야.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라고 한 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뭘 어떻게 해? 그냥 때려박아. 자, A 자리에 코사인 분의 1 사인 세타 넣으세요. A의 역수 1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그냥 대입하세요. 이게 3이 되도록 해주는 코사인을 표현해줘. 사인과 코사인을 찾아. 여기서 알겠지? 찾아오면 돼. 됐지? 즉 A에서 A라는 값이 어떤 값이잖아. 뭐 루트 근의 공식을 써서 만들었든 아니면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값이잖아. 그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찾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A가 2분의 1이었다. 그럼 뭐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1 사인 세타니까 뭐 정리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준 것 뿐입니다. 통분해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별건가? 자, 코사인 세타분의 1 사인 세타라는 것은 1 사인의 제곱 1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고 오른쪽에는 코사인 제곱이죠. 어머.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뭔 뜻인데? 얘가 1이잖아. 그래서 2배로 묶어내면 1 사인 세타. 아이고야, 이야. 1 사인 세타는 0이 아닐 테니까 약분되죠. 약분하고 나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1번 답은 솔직히 의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A 더하기 A분의 1을 사실 구하려면 구하죠. 이제 코사인 세타 3분의 2니까 사인은 3분의 루트 5잖아. 뭐 대입해서 계산하면. 근데 그럴 것 같으면 A는 여기서 뭐 근의 공식 쓰면 그만이니까 근의 공식 쓰면 나온 값이랑 똑같죠. 자, 여기서 이걸 코사인에 대해서 표현해보라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다? 순서를 바꿔서 코사인 세타분의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시 3이라는 숫자는 코사인 세타분의 2다 그렇게 표현해 준 것 뿐입니다. 되겠죠? 네, 2번 코사인과 사인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여기는 1사분면 예각입니다. 문제 보면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9분의 2 루트 5다 라고 해주면 될 따름이에요. 다음은 10번이다. 요거 이제 좀 어렵습니다.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의 값이고 0 이상 이하네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은 제로를 만족시키는 세타가 하나밖에 없대. 식이 뭐야 이게? 이 무시무시한 식을 만족시키는 세타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k의 값의 범위가 저러저러하다. 뭔 말이요? 자, 아주 어렵다. 이런 식을 만족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하나밖에 없대요. 뭐 한 세트가 있겠지. 그런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자, K가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에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자, 사인과 코사인은 별개의 값은 아니고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죠.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사인이 정해지면 코사인도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에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변형하든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형하든 해서 정리를 했다면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을 텐데 그 2차 방정식이 중근 하나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범위 안에서는. 근데 말은 쉽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치환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요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XY로 치환을 해볼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한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할 때 이때 원점과 너를 연결한 선의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x, y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r이라고 하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겠는데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겠죠. 반지름의 길이를 1로 주면 편할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x로, 사인 세타를 y로 치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신기하지만 사인 코사인이라는 하나의 변수. 근데 세타라는 하나의 변수긴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 결국 다르잖아. 맞지? 뭐 제곱하면 합이 1이라는 관계는 있지만 결국 다르잖아. 그래서 각자 치환하는 겁니다. 코사인은 x로, 사인은 y로. 그래서 주어진 식은 y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이에요. 와, 그럼 하나의 직선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때 x, y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야. 제곱의 합이 1인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일단 원위의 점, 이걸 만족해야 되겠고, 심지어 이 와중에 세타가 0과 파이 사이 값이니까 야 세타가 0일 때 여기에서부터 파이까지 쭉 움직이면 이 원위의 점은 되는데 이 밑에 점은 안 돼요. 무슨 소리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y는 0 이상 1 사이. 그래서 애초에 해석하기를 너희 둘의 방정식, 위에는 직선의 방정식, 밑에는 원의 방정식인데 원은 여기만 그려져 있고 위에만 있는 원 반원이고요. 반원과 엄밀하게 말하면 반원이랑 좀 다릅니다. 호만 위에 덩그러 있는 거. 반원은 밑에 지름까지 채워져야 되거든. 얘는 밑에 지름은 없다. 반원 위에 호 부분과 그 다음에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을 하나만 가진다. 이런 얘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그려놓긴 했는데 한 번 더 그리죠 뭐. 이 직선의 방식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이항해버릴까? y는 k, x 더하기 3 더 마이너스 1이죠.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기본원,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이 저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 위쪽에만 그려져 있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이더라. 즉 방금처럼 원점을 지난 직선처럼 그려져서 한 개이더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어디냐?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커야 하며 이 점 있죠? 마이너스 1, 1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며 또 다른 점은 또 뭐야? 여기에 순간적으로 접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특이점은 세 가지가 있고요. 이때 직선의 기울기를 A, 이때를 B, 이때를 C라고 하면 그래서 K의 값은 A일 땐 됩니다. A는 여기까지 한 개니까 되고요. 근데 B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면 두 개가 되니까 B 되기 직전까지 되겠고 또는 K가 C라는 직선의 기울기 접할 때이다. 자, 이제 뭐야? 원과 직선 사이의 문제로 변환되었다. 고1 수준이니까 이제 풀면 되겠어요. 뭐 얘는 좀 쉽죠. 1,0과 너 사이의 기울기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0과 너 사이의 기울기 2분의 1이겠습니다. 4분의 1이고 2분의 1. 접할 때는 원의 중심 원점 0,0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해서 K값 구해주면 되겠네. 직선의 방식 뭐야? 여기 있죠. KX 마이너스 Y 더하기 3K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0,0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3K 마이너스 1이 뭐 할 때? 반지름 1과 같을 때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 K제곱 더하기 1과 같을 때고요. K는 0이거나 4분의 3이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0은 뭐예요, 쌤? 만약에 원이 다 그려져 있었다면 이 밑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0이죠. 지금은 원이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너는 의미 없고 기울기가 4분의 3일 때 그러하겠다. 따라서 C는 4분의 3인 거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까지니까 다 더하면 2분의 3입니다. 되시겠죠? 안 돼, 제발 부서지지 마. 오, 자. 그냥 이어서 바로 그래프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괜찮죠? 뭐 오늘 일찍 맞추고 집에 갈까? 그래서 뭐하게 맞지? 자, 선생님 집에 보내주세요. 가고 싶어요. 저도요. 집에 가고 싶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쓱싹. 아, 참! 앞에 수능 기출 더 풀이할 건 없지? 다 했나, 너는? 좀 남았나? 아직 남았어? 자, 그럼 그부터 일단 매기자. 매기고 틀리면 고쳐보자.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줄게요. 그거까지 하고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30분만 있으면 진도는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잠깐 멈춰놔야 되나? 많지 않으면 빨리 매기고, 빨리 진도 나가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여유를 부릴 때는 아니야. 버뜩 해버리고, 무조건 버뜩 해야 되니까. 다 고쳤잖아. 보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하군요. 왜는 안 했는지. 요건 고쳐야 되겠고. 이거 안 고쳤구나, 여기서부터. 그자? 여기는 풀이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세 문제 정도? 뭐 고쳐보면 고칠 수 있겠다. 진도 일단 나가자. 엔도라인.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사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기본은 뭐냐? 기본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형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방부등식의 해를 찾을 때 활용하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 물론 그건 이제 실제 요 단어는 아니고 다음 단어에서 할 거예요. 삼각함수의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따로 한번 다룰 건데, 뭐 그때 제일 중요한 기본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 그래프를 이제 변형해서 그릴 수 있느냐입니다. 변형해서 그릴 수 있느냐. 자,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이기 때문에 뭐를 따라야 되냐. 함수는 그냥 정의역부터 일단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에 따라서 함수의 변화를 체크한다. 치역이 체크되겠죠. 사실상 치역이 왜 중요하냐. 최대 최소가 정해지니까 그렇지. 치역의 y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이잖아. 함수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역을 일단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치역을 구했으면 그 다음은 뭐야? 성질들을 알아봐야 돼요. 반드시 지나는 점 같은 게 있느냐, 또는 절편, y절편 0,c는 얼마냐, 또 x절편 근이 무엇이냐, 또 뭐가 있냐? 대칭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 대칭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함수 단어니까 여기서는 또 주기성이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겠죠. 특히 대칭성은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인과 탄젠트와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 y축 대칭이죠. 그다음 주기성, 세 함수 모두 다 주기함수입니다. 특히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며 탄젠트만 혼자 파이죠. 뭐 하여튼 주기성을 가지느냐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함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데, 변화는 말하자면 증가 감소는 어떻게 되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펴질 때, x의 값은 항상 커져요. 기본적으로 x의 값은 증가시키는 겁니다. 시간축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의 값이 점점 커질 때 y 값도 같이 커지는 건지, x는 커지는데 y는 줄어드는 감소함수인 건지, 증가 감소를 확인해서 수트 배웠으니까 미리 잠깐 언지를 하자면 극대극소도 체크해줘야 돼요. 극대극소야말로 최대 최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중 하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최대 최소가 함수의 목표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까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극대극소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양은 말하자면 아볼이냐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변곡점이 체크되죠. 이거는 뭐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미리 언급만 할게요. 함수라면 응당 이런 과정을 항상 거쳐서 모양이 어떻게 되고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고를 체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이게 답니다. 여기에 조금 이제 특별한 것들은 점근선이라든지 극한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함수가 잘 정의되는 상황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언제 x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분수 함수라든지 아니면 탄젠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분모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값들에서는 뭐 발산할 수 있잖아. 탄젠트가 말 그대로 점근선을 가지고 또 x랑 y가 x가 무한대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값이 일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물론 코사인 사인은 그런 건 없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사인 함수는 여기서 정역 실수 전체 탄젠트만 주의하면 돼요. 점근선만 제외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정점 뭐 의미가 없죠. 절편들은 x, y축이 만나는 점은 0,0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0이 되는 값은 여러 개 있죠. 수십 개씩 있겠고 수백 개씩 있겠죠. 무수히 많겠죠. 대칭성과 주기성 잘 알아두셔야 되고, 둘 다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변화 체크해서 극대극소 체크는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루진 않아. 왜? 최대값 최소값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래프 사이에서. 모양은 삼각함수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점근선은 이제 탄젠트 라인 얘기예요. 탄젠트에서나 다루게 되겠죠. 물론 탄젠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맞지?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0과 2파이 사이라는 기본형에서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려져야 될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 올라갔다 내려오는 파동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다. 주기는 2파이며 최대 최소는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항상 0,0을 지나고요. 기준점 같은 거죠. 제가 한 부분만 그래서 했지 대칭성을 지니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 또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 저 점에 대해서도 다 대칭입니다. 코사인은요, 너를 이어서 메롱 모양처럼 그리면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저기가 1이 되도록 그리고, 너는 뭐 y축 대칭이자 또 최대 최소 주기성 다 똑같겠죠. 탄젠트 그래프는 코사인이 0이 되는 너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이때 그거고, 4분의 파이에서 1을 지나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 4분의 7파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모양의 굉장히 가파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다. 이게 기본형들이에요. 탄젠트에서 하나만 딱 체크해봅시다. 탄젠트의 점근선. 탄젠트 x의 점근선은 요때 이 x 값이 뭐가 될 때마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의 정수가 더해질 때마다 항상 점근선이 되더라까지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그리고 밑에 뭐 그림 방법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딱 때려 박았어야 되겠다. 예제 문제 풀기 전에 그냥 그래프 그린 거 싹 다 설명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함수에서 중요한 건 y는 sin ax just moment에 a를 바깥으로 하나 빼야 되는데 안 뺐다. 완벽한 일반형이죠.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2배로 늘리고 주기를 조작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이 책에는 그 최대 최소 부분이 뒷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네. 좋네. 그럼 오늘 할 게 굉장히 양이 적겠군요. 그건 좋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진폭을 조작하고 주기를 조작하고 그 다음 평행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a배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자. 그려볼게요. 항상 b로 묶어줘. x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 그래서 저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b분의 c, d입니다. 너는 뭐냐면 시점이 뭐냐?
별거 아니야. 원점이야 원래는. 그게 평행이동이 저만큼 된 거야. 맞죠? 저걸 무조건 지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인과 탄젠트는 지나지만 코사인은 원래 원점 안 지나거든. 원점에서 위를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걸 지난다가 아니라 저기를 기준으로 시작점 같은 기준점 같은 걸로 잡아서 왜? 원래는 원점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근데 이 원점이 평행이동을 저만큼 했다라는 거고 축 y는 d입니다. 원래는 x축이었죠. 쭉 이걸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위아래로 막 그리잖아. 그걸 y는 d라는 걸 기준으로 그리면 되고 주기는 절대값 b파이분의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근데 보통은 b가 음수라고 잘 안 합니다. 왜? 음수면 뽑아. 뒤에서 또 한번 정리할 내용인데 각변환에서 안에가 음수면 뽑는 게 편합니다. 괜히 안에서 음수끼리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b가 음수라는 얘기, 양수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절대값으로 표현해 봤고요. 이제 진폭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절대값 a입니다. 따라서 치역은 뭐가 되냐면 사인값 자체가 마이너스1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폭 절대값 a를 기준으로 빼져 있을 때 진폭 D, 축 D에다가 빠져 있을 때 절대값 a만큼 더해져 있을 때가 최소값과 최대값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XY축 이렇게 하나 있죠. 저는 적당히 한 주기를 보통 그리게 되는데요. 시점을 하나 잡아요. 마이너스 b분의 c, d라는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한 주기만큼 쭉 옮겨줍니다. 한 주기만큼. 한 주기만큼을 딱 표시해. 한 주기만큼을 딱 표시해. 그래서 한 주기를 뭐야? 4등분 해버려. 4등분 해버려. 4등분 막 해버려. 난 그냥 해버려. 자, 하여튼 4등분 해버려. 4등분 해준 다음에 뭐해? 자,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파동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돼. 파동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돼. A는 보통 양수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릴게요. A가 음수면 여기 뒤집어져야 되겠지만 A가 양수라고 하면 절대값 A만큼 올라갔다가 절대값 A만큼 내려오는 모양으로 자, 지나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지나고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 지나는 이런 파동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야? 적당히 비율 맞춰서 그리면 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X절편, Y절편에서 원점을 딱 지날까요? 아니면 밑으로 지나갈까요? 위로 지나갈까요?는 이제 계산해보고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필요 없으면 그냥 대충 그리고 넘어가 그냥. 근데 필요하다면 원점 넣어봐. X에 0 넣어서 값이 얼마인지 0,0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원점을 지난다, 아니 위를 지난다, 밑에를 지난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서 딱 그릴 수 있으면 딱 그리면서 대충 알겠지만 완벽하지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봐. X에 0을 넣으니까 또 X절편보다는 Y절편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서 그려주면 되겠고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코사인이었으면 네가 코사인이었으면 시점, 축, 주기, 진폭 다 똑같은데 코사인은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점까지 갈 때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중간에서 음수 찍고 다시 0 찍으면서 올라가야 되죠. V자 그려도 사실 그만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잘 체크해서 메롱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 탄젠트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탄젠트는 좀 차이가 있다. 탄젠트는 시점 주기에서 주기가 달라요. 주기가 절대값 b분의 파이고 탄젠트에는 실제 진폭이란 건 없고 굳이 따지자면 4분의 파이 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4분의 파이를 만약 여기가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면 A가 나와야 되잖아. A만큼은 뭐냐면 4등분 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탄젠트만 다시 한번 여기다가 또 그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밑에다가 한 번만 더 그려볼게. 탄젠트의 시작점이 있다면 한 주기만큼을 또 그려줍니다. 얘는 주기가 절반이죠.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절반이에요. 절반. 그리고 주기를 반 잘라. 한 주기를 반 잘라. 이게 뭐야? 점근선이야. 한 주기를 반 잘라. 얘가 점근선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주기에서 다음 주기까지 갈 때 중간에 있는 반틈이 점근선이야. 다시 또 반 잘라. 즉 4등분 하는 거 변함이 없어. 중간에 있는 걸 점근선 주고요.
얘가 위로 A만큼이고 얘는 밑으로 A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뻗어나가게, 얘는 이렇게 감소하게. 감소? 아니죠. 둘 다 증가입니다. 맞죠? 이거를 위에 있는 요 주황색 라인에다가 똑같이 그릴 것 같으면 위에 한번 더 해볼게. 조심해. 4등분 돼서 중간이 아니야. 얘는 주기가 2파이였잖아. 2파이 기준으로 했고 얘는 파이잖아. 여기가 한 주기야. 반으로 여기서 잘라. 알겠지? 여기서 잘라. 그래서 여기서 또 반틈 잘라서 여기에 가게. 반틈 잘라서 여기에 가게. 요렇게 감소, 요렇게 증가. 실제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점근선 반으로 잘라서 증가. 얘도 실제로 뭐야? 여기서 이렇게 되게 증가죠, 증가. 요렇게 그려줄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실전에서는 글이라는 문제는 사실 지금 예제 3번 같은 데 보면 글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직까지 수행평가에서 몇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몇 학교에서 잘 안 냅니다. 왜냐? 못 매겨요. 어떻게 매겨 이걸? 그러니까 이거 애들한테 글이라고 하면 여러분 학교에 한 300명 다닌다 치잖아. 몇 명이나 똑바로 그려주겠어. 개똥같이 개발세발 그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매겨야 되는 선생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안 낸다 이거지. 힘들잖아. 왜 매기고 있어? 아니 뭐 감점하려고 하면 그래프다 보니까 5만 대 감점 다 해야 돼. X좌표, Y좌표 똑바로 표현했는지 원점 표현했는지 그 X와 Y의 비율이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 아닐 거라면 점 찍어서 격자점 찍어서 표현 다 했는지 봐야 되잖아. 안 해놨으면 이것도 감점해야 되면 하는 거고 물론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애들한테 잘 그리라고 해봤자 잘 그리기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정말 서술형으로 내기도 비적합하다 이거지. 매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다 치더라도 원점 지나갈 때 이게 절편 똑바로 표현해서 그렸는지 비율까지는 아니어도 이형 지나는 거 절편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절편 표현 똑바로 했는지 그래서 문제를 다 써줘야 돼요. X축, Y축을 도시하고 그 다음에 절편이라든지 중요한 점들은 반드시 좌표를 찍어라 라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또 너무 이상하고 매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래프는 그려져 있고 미정계수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려져 있으니까 야 이거 보니까 주기가 얼마야? 그러면 B가 얼마겠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얘는 진폭이 얼마야? A 값이 얼마겠어? 이런 거 물어보고 얘는 최대 최소가 이렇게 되니까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나와요. 그래프는 내가 그려줬다. 그러니까 너 이거 그래프 보고 이게 무슨 식인지 맞춰봐 가 나온다고.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학교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문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애들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래프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낸다기보다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너 이 그래프 보고 A, B, C, D의 미정계수들 정해봐 가 나온다고. 그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지는 않은 게 잘 보시고 주기 보고 B 찾고요. 진폭 보고 A 찾고요. 다 따로 놀아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없습니다. 축 보고 그냥 D 찾고 이러면 돼. 마지막으로 B랑 C, B는 먼저 찾아놓고 C를 마지막에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 개 그려져 있으면 사실 시작점이 얘인지 쟤인지 저기인지 아니면 뭐 여기가 사실 뒤집어져 있는 건지 이런 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 보면 C에 범위가 있을 거야. 그래서 C 범위 보고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건 뒤에서 또 해보시고 자 이제 예제 문제 6, 7개 정도 있던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0과 90도 사이에서 사인 탄젠트는 증가하고 0과 90도 사이에서 사인은 증가 코사인 감소하죠. 예,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180도와 360도 사이에서 한번 다시 그리자. 아이고 책에는 저기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우 잘 그린다. 똑같은 색으로 세 개 다 그리니까 헷갈린다 그지? 자 어쨌든 0과 180도와 360도 사이에서 코사인 감소? 코사인 감소야? 증가하는데요? 틀렸는데요? 증가한 거 맞네. 탄젠트는 감소한 적이 없어요. 탄젠트는 증가입니다. 얘가 무한대에서 갑자기 확 내려왔다고 감소라고 생각하면 안 돼. 탄젠트 그래프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하면 안 되지. 걔가 어떻게 증가야? 연결도 안 돼 있는 애를. 떨어져 있는데 그건 생각할 게 아니야.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코사인은 y축 대칭, 사인과 코 탄젠트는 원점 대칭인 함수 기함수이다. 맞죠? 네. 예제 2번. y는 코사인 dx를 변환하였더니 y는 코사인 2로 바로 묶어낼게. 2x-2 더하기 1이 되었다. 뭔 소리요? x 대신에 x-2를 써라. y 대신에 실제로 y-1을 써서 넘어간 거겠죠. 따라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2, y 더하기 1로 옮기라는 평행 이동입니다. 옮기라는 함수예요. 평행 이동도 하나의 함수다. 명령어야. 너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가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됐죠? 함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나쁘지가 않죠. 다음 그래프를 그려봐라. 아따마.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래프도 사실 쉽죠? 1번만 그냥 조금 y는 2. y네. 손으로 찍으면 손자국 남는디. 칠판 지우개를 3개나 갖다 놨는데도 왜 손 잡는데 다 없냐? 맨날 저딴 데 붙어 있고 맞지? 한 3개 더 사가지고 칠판에 붙여놓으면 어디서든 칠판 지우개 손에 닿지 않을까? 자, y는 2. 왜 또 2를 쓰세요? 2 아니라고 지웠는데. 자, 사인 2로 바로 묶을게. x-60도입니다. 주기만 파이고 시작점이 60도, 즉 3분의 파이, 제로죠. 뭐야, 왜 이렇게 휘었어? 이런 느낌으로 그려요, 저기서는. 맞나? 약간 내려가는 느낌인데. 자, 하여튼 3분의 파이다. 1칸, 2칸, 3칸. 참고로 여기가 파입니다. 4칸, 5칸, 6칸. 여기가 2파인데 한 번 더 가야죠. 7칸째. 왜? 3분의 파이가 시작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3분의 7파이는까지 가야 주기 파이네요. 자, 힘들게 찍어놨더니 주기가 파이였네. 2파인 줄. 여기가 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 더 4등분해서 얘는 뭐야? 1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세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야. 지금 사실 주기 파이로 해서 그냥 평행이동한 게 다야. 얘는 뭐야? 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원점. 여기 지나는 점이어야 돼. 얘는 딱 중간에 잘려야 되나요? 아니요. 얘가 4등분 되는 점이 여기 6분의 파이, 아니 12분의 파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잘리고, 맞지? 3분의 2파이에서 이미 내려오는 올라가는 값이어야 되잖아. 내려가는 수준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뭐야,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놔? 자, 얘는 요렇게. 중요한 건 원점에서의 함수 값이 이미 이렇게 올라가던 도중에 생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라가던 도중에. 됐죠? 네. 저 정도만 좀 잘 구분해주면 됩니다. 원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디에 찍혀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이지하잖아. 주기만 반으로 싹 줄여라. 0부터 파이까지의 그래프를 반 나누고 코사인은 위를 찍고 내려갔다가 최산 찍고 최소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마무리되는 메롱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줘라. 이게 코사인의 그래프가 되겠고, 너무 못 그렸다. 그렇다 다시 그릴 것까지요. 엥? 더 못 그린 듯? 자, 하여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뭔 탄젠트 3x요? 주기가 3분의 파이요? 이런, 너무 좁은 거 아니요? 자, 주기가 3분의 파이면 절반이 멀었다. 내가 대칭 축이랬다.
절반이 점근선 따라서 다시 한번 반반 나눠서 여기에서 1 지나가도록 이렇게 증가하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되도록 증가하게 그리고요. 이걸 뭐 해주면 돼?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복 학습해야 된다 이거지. 됐죠? 도라인 도도돈 예제 4번 그래프 안 그릴게요. 자, 그래프를 잘 보시면 주기가 얼마? 2분의 8. 0,0이던 점을 기준으로 다시 2분의 파이여서 0을 지나는, 아니잖아 이 멍청아. 하지만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건 맞아요. 4분의 파이에서 그 다음 0인 건 4분의 3파이니까 주기는 2분의 파이다.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걸로 봐서 A는 2여야 된다는 거고, A가 2면 Y는 탄젠트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이 시작점 2분의 B, 0가 뭐여야 된다? 지금 4분의 파이, 0여야 하는 것이죠. 문제 보면 0과 2분의 파이의 중점인 4분의 파이가 X축과의 교점 0이 되는 값으로 나와 있죠. 생선 B가 그럼 2파이, B가 2분의 파이라는 소리인데요. 4분의 파이 말고 4분의 5파이거나 다른 4분의 3파이가 다른 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B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B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X축과의 교점을 찾아라. 따라서 4분의 파이밖에 안 되는 거고요. B가 2분의 파이로 결정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5번은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그려라 인데요. 사실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절대값 그래프 그리듯이 그냥 그리면 돼요. x에만 절대값을 붙이라는 건 어떻게? 그래프의 x축 오른쪽, 아니 y축의 오른쪽 부분, 즉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파이와 2파이를 지나게 그린 다음에 뭐 하면 돼? 너를 y축 대칭하여, 데칼코마니하여 대칭하여 그려라. 따라서 너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사실은 그게 뭐야? 평생 이렇게 반복되죠. 참고로 뭐가 되냐면 주기성을 좀 잃게 됩니다. 사실 x가 양수일 때도 주기함수고 음수일 때도 각자는 주기인데 합치면은 주기가 아니잖아 이제, 맞지? 주기성을 잃는다는 표현 좀 그렇죠. 원점 기준으로 안 되는 것 뿐이지 오른쪽 오른쪽끼리 왼쪽 왼쪽끼리 주기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전체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참고로 x에만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는 항상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함수가 되죠. x가 양수일 때는 x, 음수일 때 똑같으니까. 자, 그 말이 뭐야? 코사인에 x를 붙이면 이거는 그냥 그래프랑 똑같다. 왜요? 원래 코사인이 우함수기 때문입니다. 원래 코사인이 우함수기 때문에 x가 양수일 때 그려라, 대칭하여 그려라. 원래 원점 원래 y축 대칭함수니까 그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y는 코사인 x인데 절대값을 여기 붙여놨죠. 그러면 원래 코사인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절대값을 붙여서 밑에 음수 부분에 있는 애들을 다 올려줘야 되겠죠. 값이 음수인 애들은 올려서 그려라. 이렇게 위로 발라발라발라 하는 융털 같은 모양이에요. 융털은 근데 이렇게 생겼지 않나요? 하여튼 여기다 이렇게 볼락볼락볼락볼락볼락 이렇게 생겼다고 하잖아. 또 왜 그래?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잖아요. 하여튼 자, 코사인 x에 절대값을 붙이는 저런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에서 하나만 알아둡시다. x에만 절대값을 붙이면 그렇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전체 절대값을 붙이면 그래프가 반으로 접히게 되면서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원래 2파이였던 주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으로 줄어요. 맞죠? 파이만의 다음 점 그대로 왔잖아. 이 그래프가 그대로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면서 주기가 반이 됩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예제 7번을 풀어보자. 6번이구나. 자. 오늘 유제는 못 풀겠네. 까비. 1번. 다음 함수의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는데, 이 단원의 약간 의도는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봐라 였고요. 싫어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당연히 그래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치환해도 돼. 알겠지? 간단하게 하려면 너 치환이지 뭐. 절대값 t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대신 치환을 했다면 범위를 확실히 해라. 너 2분의 1,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감소하는 모양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니까 1 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2분의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되니까 최대는 2분의 5, 최소는 1 이렇게 되겠죠. 사실 절대값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치환해서 그냥 풀어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너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인데 t는 물론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이 그래프는 위로 뾰족한 사삼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근데 2,3이 여기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여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어머나? 1 넣으면 2죠. 뭐야 이거? 자, 최대는 2, 최소는 0일 것. 끝. 굳이 절대값 붙여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 다 그리고 또 사인의 범위 찾고 코사인의 범위 찾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고, 사실 7문제 푸는데 뭐 10분이면 충분하긴 하겠지만 좀 일찍 마칠까요? 네. 숙제로 연습 문제까지는 좀 풀어오시고요. 되겠죠? 맞나?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풀까? 그건 좀 아니죠? 풀어와도 되겠지? 응? 자. 과제는 한번 풀어와서 다시 한번 고치고 합시다. 수원 업그레이드는 171쪽까지. 일품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크라이야 27쪽까지였나? 맞지? 일품에 모르는 거 없어? 한번 날 잡고 풀이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일품은 실전 마무리까지만 합시다. 아니 너무 많다. 30쪽까지만 하자 이번엔. 알겠지? 이제 수원 또 유제랑 연습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품은 30쪽까지만 풀어오는 걸로 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풀이 한번 하고, 일품 또 어려운 거 한 번씩 모이거나 쌓이면 좀 풀이 할게요. 지금 별로 없지? 이번에 기출 문제 좀 쉬운 부분이었잖아.